먼저 우리 유가족 되시는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이렇게 허망하게 참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전 1977년도 공군산학교를 나와서 공군에서 이제 전투기를 타면서 여기 광주에서도 이제 3년 동안 전투기를 타면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창설멤버 들어가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사고기와 똑같은 비행기로 조종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96년도에 우리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거기에 항공기 사고 조사 블랙박스 항공사고조사반으로 들어가서 14년 동안 사고 조사 업무만 했습니다. 대한항공 괌 사고부터 시작해서 또 에어차이나 사고, 많은 사고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여러분들 사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괌 사고 때는 230명이 사망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노력을 하고, 에어차이나 김해 사고 때는 2002년도 4월 15일 날 그때는 129명이 또 사망해서 그 유가족 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박사학위를 사고조사 이쪽으로 해서 항공대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또 지금 조사협회 또 미국 미디어 대학교 교수로 현직에 있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딱 하나입니다. 목표가.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부터 생각한 것은 위로가 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지 위로가 될까. 세 가지라고 좀 봅니다.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고가 나면은 희생자 또 유가족 되신 분들은 사고에 대한 사실 내용이 정말 맞냐, 그 사고의 사실이 어떠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면 뉴스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혹시 음모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사고의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고 원인이 과연 뭐냐, 사고 원인이 뭐고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고가 발생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사고 원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사고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자그마하지만 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원인과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이후에 뭐를 개선했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개선을 하는 게 좋으냐. 말로는 엄청나게 막 개선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뭐가 개선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시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살아계신 우리 유가족 되신 분들이 그 힘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사고를 난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언론에 나오질 않았어요. 다른 사고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전직 사고 조사가 아닌 내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저는 하길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제가 좀 달랐어요.
2024년도 12월 29일 날 사고 나고 그 다음 날 12월 30일 아침 6시에 출근하려고 세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KBS에서 전화 왔어요. 사고 조사하는데 와서 좀 인터뷰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딱 거절했어요. 왜? 사고 조사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국제조사관 협회 멤버들, 해외 친구들 그 방이 있어요. 연락하는 방.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로컬라이저 둔덕에 문제가 있다. 조사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막 서로 간에 토론이 돼서 이건 내가 분명히 가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시 KBS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나가겠다. 제 생애 처음으로 생방 9시 뉴스 12월 30일 나가서 방송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저는 방송했어요. 한번 제가 방송한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운드가 여기 안 나오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전술차이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들어주십시오. 그 정보가 정말 전문적인 분야겠습니까? 이 경우에 얼마나 키우셔야겠다. 더 키워주세요. 그냥 다 키워주세요. 14년 동안 항공 사고조사관으로 블랙박스 분야 운항조사 그리고 항공기술서유관으로 7년 동안 조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 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 괌 사고라든지 영국 사고라든지 캄보디아, 에어차이나 김해 사고 조사했지만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보수는 희생자가 가장 많은 사고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분야를 한번 생각합니다. 네, 국토부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점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 이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왜 랜딩기아 바퀴다리가 안 나왔는지, 두 번째는 셋대에 의해서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엔진이 정지가 왼쪽 엔진, 우측 엔진 다 정지가 됐는지, 또 세 번째는 동체 착륙한 후에 그리고 바로 둔덕에 로컬라이저 거기 둔덕에 이렇게 전소가 됐는지 이 분야가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로컬라이저 분야라면은 그 구조물을 왜 그렇게 세웠는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부딪히고 왜 그렇게 폭발을 크게 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항공기가 부딪힐 때는 굉장히 속도가 많았을 겁니다. 200나트 정도 속도가 많은 상태에서 이 항공기 구조물이 그 로컬라이저 둔덕이 그게 실질적으로 설계된 위치가 맞는지, 또 거기에 둔덕 위에 흙더미하고 그 콘크리트가 그게 절차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가능한 한 그 모든 로컬라이저는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는데 거기 둔덕의 충격에 의해서 그 부분이 항공기가 전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집중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조종사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종사 훈련이라든가 평소 이제 그 대처가 제대로 됐느냐 이거에 대한 조사도 혹시 이루어질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종사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 훈련을 통해서 실제 비행 업무를 시작합니다.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제주 항공이 그 무항공에서 착륙할 때의 상황에 맞는 훈련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엔진기가 작동 안 된 상태에서 엔진이 또 작동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과연 실제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전 훈련도 하지만 뭐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훈련하는 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시뮬레이터 훈련은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네. 그 시뮬레이터에서는 최상의 아주 최고의 그 위험 요소 이거를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엔진 기어가 안 나온 상태, 바퀴다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풀 엔진이 프레마운트된다, 정지된다든지 완 엔진이 정지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훈련을 해서 실제 비행할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 비슷한 맥락에서 제주항공이 지금 비행을 많이 한다 이런 보도를 방금 해드렸는데 조종사들 피로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피로도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그 조종사들이나 정비사나 관제사나 10년 이상 야간 근무하는 분들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누적 노출된다고 논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과거에 그 방콕하고 기보항을 비행했지만 네. 상당히 그 피곤한 상태에서 비행할 때는 상황 인식과 의사결정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과연 항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분야도 조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언공항 대처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체 착륙하기에 앞서서 지상에서 좀 대비하는 게 부족했다, 부실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지만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공항에서는 골든 타임이 바로 2분 30초입니다. 150초 안에 항공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화재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접전을 해당하고 다리 이제 그 폼 뿌리는 거, 그 물거품 나는 걸 뿌리는 거는 반드시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2분 안에 폼을 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여유가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순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현장에서 이제 발생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달 만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고 절차나 이것은 제가 이제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그 예비 보고서 그 현장에서 조사한 보고서 필드 인베스티게이션 하는데 현장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질문 또 사전에 또 질문 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